네, 이제 대표형 1번입니다. 조합 대표형 1번이고요. NC3은 35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다가 3팩,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시면 35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사실 그냥 곱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친구 구하려면 소인수분해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35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보시고요. 얘네들을 또 소인수분해를 하면, 그죠? 얘는 5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 즉 6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나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n은 7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쉬워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4는 NC6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 n의 값은 뭔가? 그쵸? 자, 여러분들 요 성질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NCR은 NCn-R과 같다. 이 두 개 뺀 게 얘와 같다. 이 두 개를 뺐더니 얘가 돼야 돼요. 그죠? n-4가 뭐가 된다?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n은 뭐였다? 10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n은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자, n 더하기 3c2는 n 더하기 2c2 더하기 nc2예요. 자, 이 친구를 계산해 볼게요. n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에서 자,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쵸? 여기도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에서 2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는 n 곱하기 n-1에서 2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죠? 결국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얘네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지. 아, 여기 잘못했네요. 두 개만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됐지. 여기 잘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2차식 아니겠어요? 2차식? 그러면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6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n제곱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쵸?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오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죠. nn 마사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n은 4 n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n은 자연수여야 돼요. 뭐여야 된다? n은 자연수. n은 자연수.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조합을 하는데 마이너스 한 명에서 두 명을 뽑는다. 이런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n은 자연수다 이거야. 그래서 n 값은 뭐다?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형 2번이에요. 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6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6명을 뽑는데 남자 4명, 여자 2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7명 중에서 4명을 뽑고, 그쵸? 7명 중에 4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여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 연속 동작이지? 그러니까 곱배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7C4는 7C3과 같고요. 얘는 5C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죠.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시면 35가 되는 거고 5C는 선생님이 1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3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되시죠? 자, 그리고 2번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 이랬습니다. 특정한 2명을 포함. 자, 그렇단 얘기는
특정한 두 명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부정입학 같은 거예요. 이미 뽑혀져 있는 거야. 특정한 두 명이 뽑혔으니까. 그러면 원래 12명 중에서 6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쵸? 2명은 뽑혔네? 2명은 뽑힌 거야. 그러면 10명 중에 4명만 뽑히면 되는 거지. 이미 2명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다시 12명이 있었어요. 2명 뽑혔어요. 그죠? 그럼 6자리밖에 없었는데 2명이 이미 뽑혀 들어갔어. 4자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럼 10명 중에서 4명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10시 4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리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8 해서 지워지고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2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포함되도록 이랬어요.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포함되도록 이랬습니다. 적어도란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친구의 여집합을 빼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모두 남자만 뽑힌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친구의 여집합이 모두 남자만 뽑힌 경우니까. 그러면 전체 12명 중에서 6명을 뽑을 건데, 그쵸? 6명을 뽑을 건데, 남자 중에서 6명 뽑는 거랑 똑같죠. 남자만 뽑혀야 되니까. 7명 중에서 6명. 자, 7C6은 7C1과 동일해요. 7C1은 7이죠. 그죠? 12C6은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12C6이니까, 이 친구 빼줘도 6이잖아. 그러니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렇게 나눠주면 2가 되고요. 그쵸?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주면 2가 되고요. 이렇게 나눠주면 2가 되고요.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4, 이렇게 나눠주면 3 되겠습니다. 결국 1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된 거죠. 33 그죠? 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33 곱하기 28 하면 33 곱하기 28 자, 264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924가 되겠습니다. 그죠? 924에서 7을 빼봅시다. 그러면 917이 되겠네요. 그죠? 917.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대표형 3번입니다. A를 포함한 어른 6명과 B를 포함한 어린이 3명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어른 3명하고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자, 일단 어른은 6명인데 그 중에 3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른 1, 어른 2, 그죠? 어른 3가 뽑힌 거예요. 6명 중에. 그쵸?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 2명을 뽑았습니다. 3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 친구를 우리 어린이 1, 어린이 2 그쵸?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요. 그럼 5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거야. 맞죠? 총 몇 명 뽑았으니까? 5명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5패까지를 곱하셔야 되는 거죠. 얘네들 나열시킬 수 있는 5패까지. 그쵸? 일렬로 나열시킬 수 있는 5패까지. 그 얘기는 뭐냐? 자, 이렇게 순서를 정했었을 때 일렬로 나열시키기 위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가 뭐다? 5패까지.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 5패까지를 곱하자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3C2는 3C1과 같으니 얘는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6C3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2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20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5패까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0 곱하기 6은 12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곱하면 60이 되고요. 곱하기 120을 하게 되면 7이 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200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도록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자, A는 포함되고 이랬어요. A는 포함되고. A는 포함되고면 이미 A는 뽑힌 거야. 그쵸? 이미 A는 뽑힌 거야. 그러면은 지금 총 몇 명? 9명 중에서 A는 뽑혔으니까 몇 명이 되는 거야? 8명이 되는 거죠. 8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리는 몇 개 남았어? 4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뽑혀있으니까 3자리가 남은 거예요. 3자리. 그치? 그래서 이 8명 중에서 3자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B는 포함되지 않도록 이런 거야. 그럼 B는 안 뽑히겠다고 한 거야. 그럼 B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명? 7명. 그럼 7명에서 3자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73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자, 총 9명이 있었는데 이 9개의 자리 중에서 4명을 뽑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A는 이미 뽑혔대. A는 뽑혔어? 그러면은 8개 중에서 3자리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B가 그런 거지. 나는 그냥 안 뽑힐래. 이랬어. 그럼 7명 중에서 3자리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7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시면 35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뒤에 또 나오죠. 이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뽑는 경우까지 간 거고요. 결국 A를 포함한 3명이 뽑히게 된 거죠. 맞죠? 3명이 뽑히게 됐어. 그럼 얘네들 나열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줘? 4패까지를 곱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4패까지는 아까 24였으니까 35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840가지의 경우가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네요.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입니다.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지금 반원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답을 구하시면 됐어요. 자, 이 직선이 있잖아요. 직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리고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었고요. 4개의 점이 있었어요. 4개의 점. 자, 그리고 요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2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직선 위에 마찬가지로 4개, 5개라고 할까요? 5개의 점이 있었습니다.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직선과 선분은 다릅니다. 그쵸? 직선과 선분은 달라요. 직선이라는 건 한없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A라고 하고 B라는 점이 있었어. A하고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직선이라는 건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여기를 뻗어나가는 거죠. 그쵸? 이 위에 B하고 C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AB를 지나는 직선과 BC를 지나는 직선은 동일합니다. 왜? 같은 선상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선분이라는 건 딱 이 점까지의 연결을 나타내요. 그래서 AB라는 선분하고요, BC라는 선분은 달라요. 하지만 위에 아까 뭐라 그랬죠? AB라는 직선하고 BC라는 직선은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선분이 아니고 직선의 개수를 묻는데, 우리가 선분을 구할 때 있잖아요. 이 점들의 개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선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선분의 개수를 조합을 통해서 구해줄 건데,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직선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걸 빼주자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뭐만 따져주면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그쵸? 일직선상 위에 있지 않으면 직선은 하나만 생겨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직선상 위에 있으면 직선은 하나가 생깁니다. 다시 일직선상 위에 있으면 직선은 하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선분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많은 선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해? 어차피 직선은 하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이거 가지고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구할 거야. 그러면 많은 선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을 다 빼고, 선분의 개수를 빼고,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선분의 개수지. 총 선분의 개수가 됩니다. 자, 얘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다 빼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그쵸? 그리고 이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빼고, 그러면 2C2가 되겠죠. 2개에서. 그죠? 직선이니까. 자, 그리고 이 일직선상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빼자. 그러면 5C2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만 남냐면 요런 선분, 요런 선분, 요런 선분, 요런 선분 뭐 이런 것들만 남는다라는 거야. 그치? 혹은 뭐 요런 선분. 그죠? 얘네들은 직선이 하나밖에 성립이 안 돼요. 왜? 이 위에 동일선상 위에 점이 없으니까. 이 위에 동일선상 위에 점이 없으니까. 이 위에 동일선상 위에 점이 없으니까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가 동일하다고요.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들을 이 일직선상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선분들의 개수를 다 뺀 거야.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직선 위에는 직선이 몇 개?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그러니까 3개를 더해주면 돼. 선분의 개수 다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자라는 거죠. 자, 일직선상 위에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모조리 빼고요. 얘네 개수만큼, 그쵸? 얘 A, B, C였어. 다 빠졌기 때문에 직선 하나씩은 살려둬야 된다는 거지. 그쵸? 직선 하나씩은 살려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을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직선을 풀 건데 일단 그 전에 삼각형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삼각형은 점 몇 개 만들면 되겠어요? 삼각형은 점 3개를 뽑으면 돼.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위에서 점 3개가 뽑히면 삼각형이 안 돼. 근데 얘는 직선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져간다면 11C3에서 이쪽은 점이 2개밖에 없으니까 고려 안 해줘도 돼요. 자, 얘는 4개니까 고려해줍니다. 4C3만큼 빼주면 돼요. 여기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라고 얘가 그죠? 삼각형이라고 착각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 이런 것들 모두 그러니까 이 11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다 구한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 중에 뭐를 포함했어? 그죠? 이 3개를 만든 친구, 이 3개를 연결해서 만든 친구, 이 3개를 연결해서 만든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빼주자라는 거지. 여기서는 5개 중에 3개를 빼주시면 된다. 하지만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게 없다. 왜? 직선을 묻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냥 빼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두 점을 연결해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총선분을 만들어라는 거지. 총선분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치? 일직선상 위에 있는데 점이 3개 이상이어야 돼. 얘밖에 없죠. 그쵸? 얘네들은 어차피 하나만 생기니까 얘네도 고민해줄 필요 없고 지금 얘가 지금 5개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선분 만들 수 있는 걸 빼주자라는 거야. 그죠? 다 빼는 거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직선을 살려줘야지.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8C2는 8 곱하기 7에서 2 곱하기 1을 나누시면 28이 되고요. 28 빼기 얘는 10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1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9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이랬어요. 마찬가지로 8개 중에 3개를 뽑자고요. 8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근데 이 중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서 3개를 끄집어내는 친구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C3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네, 그러면 8, 7, 6에서 3, 2, 1 56에서 얘는 5C랑 같죠. 그래서 10개를 빼주시면 46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6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대표 유형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대표 유형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한 직선과 5개의 평행한 직선이 만날 때 이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2개의 평행한 직선과 또 서로 다른 2개의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평행사변형 만들어지잖아. 그치? 자, 뭐라고요? 2개의 평행한 직선과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이 직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럼 이쪽으로 평행한 직선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여기에서 2개 고르고요. 여기서 2개 고르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1, 2번 선택했어. 근데 기역, 니은 선택하게 되면 이 친구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1, 2번 선택하고 기역, 니은 선택하게 되면 얘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1, 3번 선택하고요. 기역, 니은 선택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쵸?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C2 2개 선택하고요. 그리고 4C2를 곱해주시면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C는 10이 되고요. 4C는 6이 되죠. 그래서 총 60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대표형 6번인데요. 이게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고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분할하고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분할에는 어떤 분할이 있냐면, 첫 번째, 자연수의 분할이 있고요. 자연수의 분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합의 분할이 있겠습니다. 집합의 분할. 자, 그리고 이제 분배가 있는데, 분배. 사실 이 집합의 분할에서, 이 분배는 집합의 분할에서 분할 플러스 뭐를 생각해 준 거냐면 순서를 고려해 줬다. 우리 마치 그 조합에서 있잖아요. 그죠? 조합에서 순서를 고려해 주게 되면 순열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분할을 후에 순서를 고려해 주면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집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집합의 분할에서는 조합을 사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이 분할에 있어서는 이 자연수의 분할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의 분할을 선생님이 되게 간략하게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 집합의 분할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앞으로 배우게 되는 확률에서 나머지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 어떻게 보면 정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뭐를 써야 되는지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연수의 분할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호로 P를 쓰고요. N개 중에서 K개의 집단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집합의 분할은 S를 사용하게 됩니다. N개 중에서 K개의 집단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자연수의 분할을 찾으려면 세 가지 힌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상자에 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다 라고 하면 자연수의 분할이 됩니다. 집합의 분할은요,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그쵸? 서로 다른 상자에, 죄송합니다. 서로 같은 상자예요. 네, 서로 같은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것을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집합의 분할에 대한 조건을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받는 쪽을 우리가 상자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지. 서로 같은 상자라면 얘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공, 크고 작은 공들이 있었다. 그쵸? 색깔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갔었을 때, 그쵸? 집단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 잘 적어놔야 돼. 서로 다른 상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상자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순서를 고려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서로 다른 상자로 바뀌게 되면, 그쵸? A에 들어가야 되는지, B에 들어가야 되는지, C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분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배는 뭐야? 분할해서 그 순서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진짜 여러분들 찾기 편할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자연수의 분할은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는 건데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우리가 2개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2개를 더해서 5가 되면 돼요. 그 개수를 찾아. 그러면 큰 거부터 해볼게. 4 더하기 1. 그쵸? 그 다음에 3 더하기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인데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은 똑같이 봅니다. 왜? 지금 순서 고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서로 같기 때문에. 고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더 안 써주면 돼요. 그래서 큰 거부터 쓰라는 거야. 그럼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2가지 끝났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할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P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7개를 3개로 나눠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5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또 있나요? 자, 3개로 나누는 거니까 3 더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찾아주는 거. 왜냐면 이제 2가 나오는 순간 바뀌게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상자에 이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집단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은 공간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을 넣겠다고. 사람은 서로 다르잖아. 그걸 공이라고 생각하면 이 같은 공간에 집어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서로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5명이 있는데, 자, 5명이 있는데 2명하고
3개의 집단으로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내가 2명을 세우던, 그죠? 오른쪽에 2명을 세우던, 그리고 여기를 3명을 세우던, 여기 3명을 세우고, 이쪽에 이 공간에 여기 3명을 세우고, 여기 2명을 세우던, 나는 이미 조를 나눈 거야. 2개의 조로. 그쵸? 내가 2개의 조로 2명, 3명으로 나누려고 그래. 그럼 나눈 거지, 그게. 이 분할이라는 거는 집단을 나누는 행위로 끝나는 겁니다. 집단을 나누는 행위로 끝나는 거야. 순서 고려해? 안 해? 고려 안 한다라는 거지. 마치 조합처럼. 뽑으면 끝이야. 집단 나눠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A팀, B팀을 뽑는데 A팀 먼저 뽑고 A팀 먼저 뽑고 B팀을 뽑는 게 중요해요? 아니라는 거지. B팀을 먼저 뽑든 A팀을 먼저 뽑든 뽑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죠? 뽑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조가 나눠졌다. 거기까지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은 상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순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같은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A집단, B집단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집단에 들어갈 친구, B집단에 들어갈 친구 이걸 고민하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똑같은 학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만 똑같은 학원이 있어요.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 완전히 똑같으면. 그죠? 고민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고민하겠죠. 그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고민하는 순간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분할의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는 집단을 나누는 행위만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자, 봅시다. 얘를 좀 더 심플한 걸 들어볼게요. 내가 4명을 3명으로 나눴어요. 그럼 4명이 A, B, C, D가 있는데 4명 중에 1명을 먼저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식적으로 쓰면 4C1 곱하기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돼요.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집합의 분할 구하는 거는 조합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내가 1명 뽑을 거야. 4명 중에 1명 뽑으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써보면 A를 뽑고 B, C, D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자, B를 뽑고요. A, C, D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를 뽑고요. A, B, D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D를 뽑고요. A, C, E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하면 4가지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집합의 분할에서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같은 명수로 조를 나눌 때라는 거야. 같은 명수로 조를 나눌 때. 같은 명수로 조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횟수를 n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같은 명이 나오는 횟수가 n개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n팩분의 1을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곱하기 n팩분의 1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같은 경우는 1명, 3명으로 나누니까 다르죠? 네, 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좀 지워볼게요. 자, 4명을 2명으로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4C 곱하기 2C2가 됐죠. 2C가 됐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 같은 게 2개가 나오는 거죠? 이 개수만큼 곱해주셔야 돼요. 2팩분의 1을, n팩분의 1을. 그 횟수만큼, 같은 게 나오는 횟수만큼 곱해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쵸? 당연히 안 돼요. 선생님 설명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ABCD가 있었어. ABCD가 있었어요. 자, AB라는 친구랑 CD라는 친구랑 뽑혔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AB 먼저 뽑고 CD 뽑을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BC 뽑을 수 있고요. AD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D 뽑고요. 그죠? AD가 아니고 BD가 되겠네. BD 뽑고요. BD 뽑고 그 다음에 AC 뽑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도 뽑을 수 있잖아. 얘라는 건 봐봐. 4명 중에 내가 2명을 뽑고 그 다음에 또 2명 중에 2명을 뽑았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생겨. 어떤 경우? CD를 먼저 뽑고 AB가 뽑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AD가 먼저 뽑히고 BC가 뽑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C가 뽑히고
BD가 뽑히는 경우. 얘네들은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얘네들은 명수가 같아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근데 이 집단을 나누는 이 공간들이 뭐라 그랬어? 같은 상자. 그러니까 같은 공간인 거야. 뽑히는 게 중요한 거지 얘네들이 A 집단이냐 B 집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같아져야 되고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횟수로 쳐야 되는 거야. 우린 조 나누는 게 우선이니까. 자 그러면 같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대표에 하나가 딸려 나온 거고 이 대표에 하나가 딸려 나온 거고 이 대표에 하나가 딸려 나온 거잖아. 그럼 대표만 살려야 된다고. 하나만. 그쵸? 그쵸? 그 개수가 두 개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2팩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얘네들을 합쳐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 그럼 총 6개니까 2로 나누면 3개 딱 나오잖아요. 그쵸? 얘에 따른 하나, 얘에 따른 하나, 얘에 따른 하나.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얘네만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횟수만큼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6명을 둘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잖아요. 자, 이 횟수가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00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300분의 1을 곱해주냐면 대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하나만. 이런 대표 생기겠죠? 우리 A, B, C, D, E, F가 있다고 한다면 A, B랑 B, C랑 그죠? A, B, C가 아니고 C, D죠? C랑 E, F가 생길 건데 이 대표랑 순서만 바뀐 친구들이 막 나올 거라고. C, D, A, B, 그쵸? 뭐 E, F부터 해서 쭉 나올 거라고. 그게 몇 가지? 얘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패까지가 나올 거라고. 근데 얘는 다 같은 공간인데 얘네가 다 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 아니 하나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3패까지를 곱하면 이 하나만 나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6가지 나왔는데 6으로 나누면 1이잖아. 한 가지 나오는 것처럼 이 개수를 다 나눠주면 되니까 거기다가 300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은 집단으로 나눴을 때, 같은 명수로 나눴을 때 나오는 횟수만큼 우리가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8개를 3, 3, 2로 나누는 경우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8C 곱하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8C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인데 같은 게 몇 개? 2개니까 200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얘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7개예요. 얘를 3으로 나눠주자. 그러면은 7C3 곱하기 4C2 곱하기 2C2에서 뭘 곱한다? 얘가 2개가 같으니까 200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분할에서 어떻게 분배는 뭐라고? 순서 나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3개의 집단으로 우리가 구성이 됐는데 이 3개의 집단한테 일을 시킨 거야. 지금 우리가 2, 2, 3로 나눴잖아. 이 3개의 집단한테 야, 3명 중에 뭐 빨래, 뭐 청소, 그리고 뭐 칠판 지우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라고 하면 그 경우에서 300까지 해줘야 돼요. 왜? 세 집단이니까 여기 청소, 빨래, 그리고 칠판. 그러니까 얘네 나열할 수 있는 경우 순서 생긴다면 300까지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바로 분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 유형 6번이고요. 1번 보면 서로 다른 8개. 그쵸? 이 서로 다른 8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 서로 다른 공 있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공이 여기선 뭐가 된 거야? 서로 다른 8건의 책이 된 거죠. 이 정도 유연성 여러분들 보이셔야 됩니다. 이 8건을 3, 3, 2로 나누는 것까지는 분할이에요. 근데 3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럼 얘 분배가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나눈 A라는 친구, 뭐 B, C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을 나눠주겠다라는 거야. 그쵸? 3명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 3, 3, 2에 3, 3, 2로 나눈 것들을 우리가 A, B, C한테 나눠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얘를 계산해보면 8C
2 곱하기 6C3, 3C3. 그쵸? 여기다가 같은 게 몇 개? 2개 나오니까 200분의 1이 곱해질 겁니다. 그랬는데 3명한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3명한테 나눠주려면 얘네 이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3패까지 곱해주셔야겠죠? 그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패까지.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3패까지잖아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곱해주자 이거지. 여기까지는 분할이었지만 여기는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C2는요. 8 곱하기 7에서 2 곱하기 1을 나누게 되면 28이 되고요. 자, 6C3, 3C3은 1이죠.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면 되니까 20이 되겠어요. 그쵸? 자, 2분의 1을 곱하니까 10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280 곱하기 3팩은 6이죠. 6을 곱하게 되면 168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168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같은 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에 출제가 되면 헷갈려요. 지금은 뭐 분할을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데 잘 봅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이랬어. 자, 보세요.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이야. 없도록. 근데 1번은 만족. 근데 3명의 학생은 서로 다른 학생이거든? 서로 다른 학생? 그쵸? 지금 바뀐 거죠. 서로 같은 상자에서 서로 다른 상자로 바뀐 거고요. 학생이 없도록이라는 거는 빈 상자가 없도록이야.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이라는 건 얘도 만족. 근데 얘가 바뀌었어. 서로 다른 학생으로. 선생님이 아까 서로 다른 상자로 바뀌게 되면 뭐라고? 순서 고려. 즉 뭐야? 분배까지 생각해 주시라고. 그쵸? 분배까지. 결국 서로 다른 종류 5개를 3명에게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나눠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일단 5개를 분배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S 5개 중에서 세 집단으로 나누겠다. 여기는 지금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 얘는 뭐다? 분할.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5개를 3개로 나눌 거야. 그럼 3, 1, 1 이렇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 2, 2, 1 있을 겁니다. 그죠? 더 있나요? 없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분할이야. 분할만 계산해보자고. 자, 얘는 지금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3개 먼저 선택합시다. 3개를 선택하고요. 자,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게 몇 개? 2개니까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근데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줘야 돼. 그럼 분배까지 생각하라는 거야. 그죠? 분배까지. 3명의 학생 나눠주는 거는 3패까지의 경우가 생기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분배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5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4명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2개 중에 2개. 마찬가지로 3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3패까지. 근데 얘랑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뭐뭐 했을 때니까 2개는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1C1은 1이고요. 2C1은 2가 되죠. 5C3은 10이 됩니다. 그죠? 5C2랑 같으니까. 그럼 20 곱하기 20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10이 되고요. 3팩은 6이죠. 그러면 6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5C1은 5가 되고요. 4C2는 자, 4 곱하기 3에서 2 곱하기 1 그래서 6이 됩니다. 그죠? 자, 1이 되고요. 같은 거 여기 200분의 1 선생님이 안 해줬죠.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200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왜? 얘랑 같으니까. 네. 자,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15가 되고요. 15 곱하기 6은 90이 되죠. 얘 6이니까. 그죠? 그래서 2개 더하면 15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순열과 조합, 여기까지고요. 뭐 개념이 좀 더 헤비하실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경우의 수가 어렵지 않아요. 경우의 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